최근 중국의 한 온라인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정말 믿기 힘든 숫자가 떴습니다. 광저우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 가격이 단돈 4만 원에 올라온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완전 횡재다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티켓 값과 똑같은 4만 원의 유료 할증료가 별도로 청구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두에서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18만 원짜리 티켓에는 무려 10만 원의 기름값이 얹혀졌습니다. 비행기 표값 절반 이상을 기름값으로 내라는 소리죠. 당연히 중국 온라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난하냐며 분노하는 댓글들이 폭발했고 도대체 왜 갑자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건지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산 오류나 항공사의 꼼수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중국 내부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아주 명백하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대대적이고 기습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당국은 중동의 지정학적 충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인민을 위해 절반만 올린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꿰뚫어 보았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한 이번 인상으로 중국 여러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한국과 맞먹는 리터당 1,700원에서 1,800원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1인당 소득이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중국 서민들에게 이 가격은 체감상 리터당 5,000원을 내고 기름을 넣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이자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이라는 해협을 전면 봉쇄하지 않았고 중국은 서방의 제재를 피한 러시아와 이란산 할인 원유를 몰래 사들이며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은 멀쩡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유가를 폭등시켰을까요? 부동산 거품 붕괴와 막대한 지방정부의 부채가 임계점을 넘어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할 만큼 국가 금고가 텅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14억 인민의 주머니를 터는 것입니다. 당장 유류비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더 들게 된 대형 트럭 기사들은 손익분기점이 무너지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죠.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매대의 채소 가격이 오르고 공장의 화학원료 단가까지 오릅니다. 유가 인상은 결국 사회 전체를 덮치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숨은 세금인 셈입니다. 이에서는 국가가 에너지 독점권을 주고 비용을 사정없이 끌어올립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서민들의 부가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타고 권력의 금고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꽁꽁 얼어붙은 내수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대 배달앱과 플랫폼 기업들은 입점한 상인들의 목을 쥐어짜며 무자비한 내의주안, 즉 출혈 경쟁을 강요합니다. 쉬운 예로 4,000원에 팔던 세트 메뉴를 플랫폼에서 강제로 500원에 팔라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식입니다. 거부하면 매장을 퇴출시켜버리니 울며 겨자 먹기로 피말리는 전쟁터에 끌려가는 겁니다. 결국 평범한 자영업자는 위에서 국가가 짓누르는 원가 상승과 아래에서 플랫폼이 치고 올라오는 가격 인하라는 거대한 샌드위치 프레스기 한가운데에 갇혀 완전히 으스러지고 있습니다. 원가를 맞출 수 없는 상인들은 쓰레기 같은 재료를 섞어 가짜 음식을 만들고 양심적인 공장들은 문을 닫으면서 수입은 끊기는데 필수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옥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서민을 쥐어짜 챙긴 천문학적인 돈은 무너지는 지방 부채를 틀어막고 달러 패권에 맞서 전 세계에 금을 미친 듯이 쓸어담는 국가방어전의 땔감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착취의 굴레를 깨달은 청년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를 멈추는 탕핑을 선택했습니다. 내수가 박살나자 살기 위해 재고를 밀어내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은 이제 우리의 생태계마저 위협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과거 땅을 팔아 엄청난 부를 누리던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거품이 터지자 순식간에 수경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심지어 빚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 도시는 시내버스 운행을 멈추고 가로등 불까지 꺼버렸으며 공무원들의 월급마저 몇 달씩 밀리며 행정망이 괴사할 위기입니다. 국가 금고가 바닥을 보이자 정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현금 창출구인 국유기업 주유소를 통해 서민들의 지갑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쥐어짜낸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은 중앙은행의 지하창고로 향합니다.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해 전 세계에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는 거대한 방어전의 땔감으로 쓰이는 것이죠. 거리에 나와 화염병을 던지는 폭동은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억 인구가 지갑을 굳게 닫아버리는 침묵의 파업은 국가 권력으로도 강제할 수 없죠. 시민들이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쇼핑을 해야 국가 경제가 굴러가는데 서민들이 철저히 소비를 포기해버리니 정부의 핵심 돈줄인 세수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쥐어짤 대로 쥐어짜서
이제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마른 걸레 같은 서민들의 지갑. 이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초 체력마저 완전히 말라붙었다는 위험한 경고등입니다. 비행기 표값과 똑같은 4만 원의 유류할 증료. 이 기형적인 영수증은 무너져가는 경제의 거대한 균열을 서민의 희생으로 땜질하려는 아주 잔인한 청구서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 끔찍한 일들이 바다 건너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부에서 팔리지 않는 막대한 악성 재고들을 살기 위해 전 세계로 초저가에 밀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이른바 디플레이션 수출입니다.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발 초저가 쇼핑몰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면서 당장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의 생태계부터 무섭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억지로 끌어올린 중국 내부의 유가와 원자재 통제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 공장의 제조 원가를 밀어올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만원짜리 비행기표에 4만원 유료할 증료? 14억 서민의 지갑을 털어 빚을 갚는 국가의 끔찍한 영수증. 위에서는 국가가 원가를 올리고 아래에서는 대기업이 가격을 후려치는 지옥. 거대한 샌드위치 앞찾기에 갇혀 으스러지는 중국 자영업자들의 민낯. 아무리 이래도 남는 게 없자 지갑을 굳게 닫아버린 14억 인구. 국가 권력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차갑고 치명적인 탕핑의 역습.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 삼아 긴장감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실제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 운반선들은 서방의 제재를 비웃듯 아무런 방해 없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물류비 폭등은 결국 마트 진열대의 채소 가격과 일상 소비재의 가격표를 모조리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유가 인상이 불러오는 가장 조용하고 파괴적인 도미노 현상입니다. 이 지옥 같은 앞찾기 속에서 버티다 못한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저질 재료를 섞어 원가를 극한까지 낮추는 비참한 악순환이죠. 지방정부의 금고가 텅 비어버리면서 일부 도시는 가로등 불을 끄고 핵심 인프라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행정망의 말단이 괴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민들을 쥐어짜서 걷어들인 이 막대한 부는 달러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국 수뇌부의 거대한 방패, 즉 금을 매입하는데 끊임없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밖으로 이탈해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소비의 사슬을 끊어버린 청년들. 이 거대한 침묵 앞에서는 그 어떤 강력한 국가 권력의 통제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국 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이 막대한 물량은 결국 초저가의 무기가 되어 국경을 넘어옵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새로운 재편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거대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입점한 상인들에게 무조건 가격을 내리라고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피말리는 전쟁을 강요합니다. 밖으로는 달러 패권을 막을 금을 사고 안으로는 무너진 부채를 메우는 이 거대한 국가 방어전에 14억 일반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 노력의 대가가 나의 부로 축적되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대기업의 배만 불려준다는 걸 깨달은 청년들에게 탕핑은 가장 이성적이고 차가운 파업 선언입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초 체력인 소비세와 부동산 세수마저 완전히 말라붙자 결국 수뇌부 내부에서는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대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결국 이웃나라의 불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개인의 희생을 쥐어짜 빚을 털어내는 이 철저하고 냉혹한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4만원짜리 비행기표에 4만원의 세금을 물리는 기형적인 청구서. 이것은 국가가 14억 인구의 지갑을 어떻게 털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영수증입니다. 반대로 원자재와 기름값을 억지로 끌어올린 중국의 내부 정책은 장기적으로 전 세계의 제조 원가를 폭등시키는 새로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뇌관이 될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리터당 1,800원의 체감 물가는 한국으로 치면 5,000원을 내고 기름을 넣는 것과 같은 살인적인 충격입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이라는 외부의 적을 훌륭한 방패로 삼았습니다. 유가가 오를 조짐이 보이자마자 서민들을 착취하는 기막힌 구조가 즉각 작동한 것입니다. 과거 국제유가가 바닥을 칠 때는 환경보호를 핑계로 기름값을 절대 내리지 않더니 돈이 필요해지자 민생을 운운하며 재빨리 가격을 올려버리는 치밀한 폭력입니다. 기름값 폭등은 단순히 차 시동을 끄는 문제가 아닙니다. 샴푸, 비누 등 마트 매대에 오르는 일상 소비재 가격까지 줄줄이 끌어올리는 가장 무서운 숨은 세금입니다. 만약 플랫폼의 무리한 강제 할인을 상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색 화면에서 아예 보이지 않게 숨겨버리거나 매장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버립니다. 월급은 끊기고 필수 생활비만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 경제학에서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14억 인구가 사는 대륙의 씁쓸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갈아놓고 밤잠을 줄여 뼈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것은 없습니다.
내 노력의 대가가 나의 부로 축적되지 않는다는 뼈저린 깨달음이 청년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권력도 시민들에게 마트 가서 물건을 사라고 협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침묵의 파업 앞에서는 억압적인 통제 시스템마저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위기는 늘 먼 나라의 뉴스처럼 조용히 시작되지만 가장 마지막엔 우리의 일자리와 식탁을 강타합니다. 이 냉혹한 돈의 흐름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올 거대한 경제 재편 속에서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줄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